사실 이번 영상의 도입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 와 있습니다. 휴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가족에게 일이 생겨서 급하게 오게 되었는데요. 10일 동안 한국과 태국을 오가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잠을 거의 못 자서인지 응급실 구경도 하고 그간 못 해본 경험은 다 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일들이 이틀 가까이 완전히 멈춰섰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무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트레이닝 6기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분들 컨설팅하는 것도 매력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제품을 런칭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많이 됐어요. 시장 테스트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전 쉽게 갈 수 없는 팔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걸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니깐요. 다행히 이제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자마자 이전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강하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화장품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이 고민을 시작할 때 크게 2가지 방향을 먼저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외모를 더 나아지게 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미백, 경락, 다이어트처럼 눈에 보이는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군이 되겠죠. 두 번째는 불편함이나 증상을 완화해주는 제품들인데요. 가려움, 멍, 건조 같은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기능성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다시 신체 부위별로 나눠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장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팔뚝살이나 허벅지처럼 여름철에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부터 손목, 손가락처럼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여름 제모 관련 시장을 세분화해서 진입해볼까도 고민했지만 제조 단계를 거쳐 제품을 출시할 때쯤이면 계절 특수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방향을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또 외모 개선이라는 테마에서 힌트를 더 얻기 위해 성형 시술 쪽 트렌드를 분석해보기로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요즘 어떤 시술을 받고 있고 그 시술 중 어떤 요소들이 화장품으로 대체 가능할지 계속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 커뮤니티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시술이나 후기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하던 대로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서 키워드를 수집했고 관련 자료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부위별로도 나눠서 고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특정 부위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더 세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키워드 기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함이란 증상이 있으면 연관 검색어를 쭉 정리하고 하나씩 다 검색을 해봐서 결과를 비교해보는 식으로 찾아봤는데요. 특정 증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겟층이 누구인지, 쉽게 말해서 어떤 연령대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성을 느끼는지 정리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증상과 타겟을 설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타겟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며 어떤 소비 활동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작업이에요. 이유는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니즈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일종의 생각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유튜브, 틱톡, 스레드 같은 SNS 댓글만 봐도 어느 정도 힌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장조사 전용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관련 계정만 전부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피드에 노출되는 컨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평균보다 높은 게시물만 따로 저장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끌어당기기 단계에서, 즉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나 쇼츠 같은 영상 플랫폼의 경우는 특히 최근 영상 중심으로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기능만 직접 모아 조금 투박하지만 저만의 조사 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인데요. 하지만 꽤 쓸만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비 패턴 분석입니다. 이때 체험단 후기처럼 뻔한 데이터는 피하고 진짜 고객의 리뷰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수집된 리뷰들을 통해 우리는 타겟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해당 리뷰를 클릭해서 보면 타겟들의 소비 패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저는 유튜브와 쇼츠 컨텐츠도 분석을 해요. 그들이 어떤 주제 영상에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에서 특히 성과가 좋았던 컨텐츠는 따로 수집을 합니다. 이때 영상 댓글도 꼭 같이 확인을 해줘요. 가끔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타겟의 언어 혹은 정서적 포인트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좋아요 순으로 댓글을 정렬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저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나 직접 만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꽤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제조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급하게 서두르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초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일 동안은 리서치와 정리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테스트 판매는 이번에도 기존에 제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은 컨텐츠로 기록을 할게요.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는 뭔가 특별한가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이 일반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처럼 보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전국을 상대로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사고 파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무언가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교환을 합니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만 통하는 뭔가 새로운 규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영상보다는 딸깍 한 번에 300만원 같은 영상이 더 기대를 충족시켜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었고 생각보다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방관하는 입장에서 숨어있던 19, 20살의 그런 소심한 포지션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짓 안 하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모아둔 돈도 조금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성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눈치 안 보고 빠르게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말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쉽게 가면 좋으려만 그동안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부족해서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번아웃은 사치다.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